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환경보건센터 센터장 김양호 교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알레르기를 이겨내는 환경 길라잡이로서 알레르기 질환을 관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환경을 관리해야 되는가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레르기 질환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성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아토피 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신체가 특정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알레르기 현상 중 유전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토피 질환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는데 피부에 대해서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아토피를 많이 쓰고요.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해서 알레르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요.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우선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관여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또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 자매가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으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알레르기 질환을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요인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 요인이 이제 같이 겹쳐져서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 거론하자면요. 실내 환경으로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유해 물질, 기온 미습도, 그리고 실내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그 다음에 꽃가루, 그 다음에 대기 오염, 식품, 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등이 있겠습니다. 아까 유전적인 요인에다가 환경 요인이 겹쳐져서 생긴다 그랬는데요. 그런 걸 설명하는 이제 가설이라 그럴까요? 학문적인 가설이 있는데 위생 가설이라고 하여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반드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오히려 위생 상태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에게 알레르기 질환이 더 발현한다. 이런 설명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위생 상태가 양호해진 최근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근에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많은 그런 것들은 위생 상태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일반적인 그 항원에 노출될 기회가 너무 제한이 돼 있으면 오히려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이 많이 생겼는데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알레르기 질환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하나의 알레르기 질환이 먼저 생겼다가 그것이 잘 관리되지 않고 이러면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이제 제일 먼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또 아토피 피부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천식이 생기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비염이 생긴다. 그래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느 하나의 알레르기 질환을 잘 관리하면 그 후에 오는 알레르기 질환도 관리하기가 쉽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영아에서 약 70%가 알레르기 흡입성 알레르겐에 감작돼서
이 중 50%가 천식이 발현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경증보다 중증에서 더 천식이 발현하기 쉽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에는 앞에서도 잠깐 소개했지만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피부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요. 이 피부가 이제 피부 장벽이라고 해서 외부에 이물질을 침입하는 것을 막는 이제 장벽 역할을 하는데 거기 장벽 기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피부의 염증성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이 때는 뭐 얼굴이나 몸 전체에 생기다가 이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살이 접히는 부위라든지 일부 부분에만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식은 기도가 굉장히 예민해져서 과민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도가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이 차게 되는 그런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 그 다음에 숨이 가쁜 것을 특징으로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뭐 다 아시다시피 감기와 비슷하지만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반응해서 생기는 염증이고요. 맑은 콧물이라든지 재채기 이런 것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결막염과도 잘 동반되는 질환이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환경 요인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환경 요인 관리에 있어서 알레르기 항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있겠고요. 거기에는 이제 제일 흔한 알레르기 항원인 알레르기 원인, 진먼지 진드기, 바퀴벌레, 실내 애완동물, 곰팡이, 꽃가루 등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환경 관리로서는 온도 및 습도 관리가 또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기오염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가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진먼지 진드기는 천식이라든지 비염 환자들의 약 70% 이상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정도로 알레르겐으로서는 가장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0.3mm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덥고 습할수록 우리 실내에서 잘 자라게 되고 주로 이제 사람이나 애완동물에서 나오는 이제 피부의 부스러기라든지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자라냐? 양탄자, 침대, 담요, 소파 뭐 이런 데서 잘 자라기가 쉽죠. 진먼지 진드기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대도 돌침대나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적당하지 않은 특수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담요보다는 솜으로 된 누비 이불, 천으로 된 카텐을 좀 피하고 그런 걸 써야 된다면 침구류나 의류는 이제 정기적으로 삶고 햇빛에 말리도록 하고요. 소파도 가죽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바닥 소재도 양탄자 대신에 물걸레로 청소할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실내 애완동물은 가급적 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퀴벌레인데요. 바퀴벌레는 역시 자주 청소하고 음식물 때문에 생기니까 음식물을 잘 싸서 보관하고 바퀴가 드나드는 틈을 없애고요. 살충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을 실내에서 기를 때 애완동물의 털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래서 중요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도록 하고요. 실내에서 키워야 한다면 매일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동물의 털들이 눈에는 안 보여도 방바닥, 벽, 가구 등에 이렇게 묻어 있는 수가 많기 때문에 물걸레를 닦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곰팡이가 중요한 알레르겐인데요. 이거는 곰팡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습도가 높은 데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곰팡이에 더 민감하고, 곰팡이에 민감한 경우에는 뭐 코막힘이라든지 눈이 가렵거나 호흡곤란 또는 피부 이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곰팡이가 있는 경우는 그것을 제거하고 그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 특히 습도가 높아진 원인을 이제 찾아서 고치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곰팡이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습도를 50% 정도 또는 그 이하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습도가 너무 많을 때는 제습제나 건조기를 켜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환기를 자주 해서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이제 꽃가루인데요. 꽃가루는 뭐 다 아시다시피 봄에 주로 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잔디류,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뭐 잡초에서 생기는 꽃가루가 문제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시기적으로 꽃가루 날리는 시기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꽃가루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는 그때는 창문을 닫고 실내 공기는 공기청정기로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들어온 꽃가루를 없애기 위해서는 청소를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특히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는 밖에서 돌아오면, 집에 들어오면 꽃가루를 잘 털고 잘 씻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샤워를 해서 꽃가루가 진구리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이 홈페이지에서 꽃가루 경보, 꽃가루 위험 지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는 일반적인 것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이 특히 이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습도가 너무 높으면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가 문제가 되지만 습도를 또 너무 낮춰서 건조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그 가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악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봄, 여름, 겨울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습도는 한 50% 정도, 온도는 이제 20도에서 24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아까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많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데 이것이 고온 다습할 때 잘 성장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온도를 오히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하면 진먼지 진드기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킨다든지 또는 알레르기 감작을 촉진한다든지 또는 대기오염이 기도의 점막을 자극하거나 그 점막의 선모의 운동을 감소시켜서 알레르기 항원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염증 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페인트나 가구 장식재, 바닥재를 할 때 이제 접착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세척제 등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포름알데하이드는 이제 역시 단열재, 석고보드, 합판 등을 시공을 할 때 포름알데하이드가 발생을 하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에는 이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있고,
포름알데하이드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 습진, 천식,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공기 중에서 뭐가 이제 연소를 하면서 생기는 건데요. 이산화질소는 뭐 가스레인지 등에서 이제 주로 실내에서는 생기게 되겠고요. 일산화탄소는 이제 흡연 등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이 필요하고요. 대기오염에 바깥의 대기오염이 심할 때는 환기를 피하고 대기오염 상태가 좋을 때 이제 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 환기를 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역시 청소를 스팀 청소기나 물걸레로 자주 닦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등에 보면 지금 미세먼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환기를 적절히 하고 또는 실외 활동량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름알데하이드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를 시공하면서 또는 접착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친환경 인테리어로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방향제,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요. 특히 이제 새가구, 새집 증후군처럼 새가구나 새집에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실내를 굉장히 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환기를 시키는 걸 반복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드라이 클리닝을 한 옷 같은 것은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좀 놔뒀다가 실내에 보관한다든지 페인트도 유성 페인트는 피하고 수성 페인트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는 아까처럼 연소 활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금연하는 게 중요하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그 연소할 때 생기는 그런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이런 유해물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환경과 관련된 건강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보면은 너무 근거 없는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식적인 사이트를 통해서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탈 등에는 이제 어린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로는 생활환경 정보센터 등의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성면 라돈에 대한 실내 환경 정보가 있고요.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쓰고자 할 때는 또 녹색 제품 정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환경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